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수란 중개사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현장에서 정말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요즘에 임장 다니시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너무 많죠. 그래서 진짜 좋은 중개사 만나는 게 지금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많이 다녔어요. 저번 주부터 주말까지 뭐 영등포 다녔지, 철산 다녔지, 뭐 신길 다녔지, 마포 다녔지, 또 어디 갔죠? 네, 굉장히 많이 다녔죠. 다니면서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찾는 매물이 점점 이렇게 좁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어떻게 세팅된 매물을 많이 보고 있죠? 지금은 임차인이 맞춰진 매물. 임차인이 맞춰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는 실입주가 가능한 매물이 이제 매매가도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됐고 빠르게 거래가 됐다면 이제는 임차인이 있는데 집을 잘 못 보거든요. 임차인들이 집을 잘 안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안 보고도 계약금을 넣는 경우, 안 보고 봐야지 진행이 되거든요. 또는 이제 매도인분 본인이 거주하시면서 내가 전세로 앉겠다. 이제 주인분이 전세로 앉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의 물건이 굉장히 귀해졌습니다. 네, 임차인이 집을 잘 안 보여주는데 저는 옛날부터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임차인은 이 집에 세 해를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집을 좀 팔겠다고 하는데 왜 집을 안 보여주죠? 무슨 나쁜 심보인가요? 왜 안 보여주는 거죠? 내가 지금 네.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크게 이걸 보여줄 의무는 없어요. 네, 의무는 없지만 다 사람 살아가는 건데 집주인이 집을 좀 팔겠다고 하는데 못 팔게 막 이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보여주시기는 하는데, 네네. 뭐 평일 낮이라든지 우리가 출근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 계시다 그러면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퇴근 후 오세요. 그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제 집 보러 온다.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저 집 볼래요 라고 하면은 쉽지는 않죠. 근데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말에 또 많은 분들이 집 보러 오시는데 네. 이때는 또 본인 임차인들은 나가서 일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집 맞추기가,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다. 중개사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새 껴있는 매물을 중개할 때 집을 못 본다, 그러니까 절대 안 보여준다, 임차인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정말 매도 의사가 있다 또는 다른 세입자를 맞춘다, 근데 집 보기 어려울 거를 대비해서 미리 사진을 찍어 놓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거래를 하실 수 있더라고요. 집주인이 집 사진을 구석구석 미리 찍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새낀 매물 거래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살고 있는 집이 오히려 더 매매가 잘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 뭐 어떤 거죠? 무슨 내용이죠? 전세자금 대출로 대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못 사는 거. 어떤 경우죠? 그때가? 지금 627 대책 이후에 이제는 6월 28일 이후에 매매가 되거나 아니면 전세를 놓는다. 이제 보통은 동시 진행을 했었죠. 매매와 전세 동시에 세팅을 하면서 잔금일이 동일했어요. 이럴 경우에 전세 세입자한테 전세자금 대출이 나왔는데 이제는 동시 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또 매매하는 방법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런 방법이 궁금하시면은 고정 댓글에다가 저희 임장 패밀리 게시판 달아놓을게요. 게시판에다 질문해 주시면은 남수란 중개사님께서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실 거고요. 되게 이상한 현상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원래 새낀 매물은 집 보기도 힘들고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들고 그런데 요즘에는 집을 안 보고도 새낀 매물 있나요? 새낀 매물이라면 집 안 보고도 살게요.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현장에서도 그런가요? 실제 그렇고 진짜 매도인 분이 본인이 거주하시는 경우
특별하게 이제 그냥 내가 앉아 있을 테니까 그냥 매매하겠다, 소유권만 넘기겠다 이러면서 내가 전세로 사는 경우도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진짜 세입자분 집 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좌 먼저 나가고 계약서 쓰는 날에 집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좀 많아졌습니다. 아, 이거는 무슨 정책의 부작용 같은 거 아닙니까? 정책의 부작용이고 사실은 그 정책도 정말 탄탄한 정책이 아니에요. 허술하고 흠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 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 네, 그렇게 해서도 어쨌든 투자도 하고 실입주 하고 근데 실입주 하셔야 되는 분들 이 실입주라는 건 지금 당장의 실입주가 아니라 내가 나중에 이 집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매매를 해놓던지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이 금액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해놨다가 나중에 입주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내가 입주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모두 다 갭 투자로 보고 투자가 안 된다. 전세 세입자 껴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온다. 그리고 대출을 후순위로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전입신고를 무조건 6개월 이내 해야 된다. 이런 정말 허술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면서 맞아요. 진짜 내가 필요하신 분들, 실입주자분들, 내가 그 6월 27일 날 계약을 해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으신 분들 진짜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기가 지금 뭐 3살이야. 3살인데 5살 때쯤에는 학군지 학원이 많은 평촌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근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지금 좀 미리 좀 집을 사놓고 그때 들어가서 살면 좋겠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많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번 정책 부작용에 약간 피해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분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사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입주할 때 그때 가서 살아 집을.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관련 정책이라는 것은 디테일과 현실성이 항상 따라와야 되는데 일단 뭐 투기를 잡겠다. 뭐 이런 뭐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목적하에 일단 좀 단순 무식한 정책이 딱 나옵니다. 그렇죠. 대출 규제부터 나오는 규제, 거죠. 뭐 전세자금 대출 규제 나왔는데 딱 나오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곤란하고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공경에 처한단 말이죠. 남수란 중개사님께서 화끈하게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집을 미리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여기서 다 말하라고요? 다 말하면 안 되나요? 말하면 안 되죠. 아, 여기서 말하면 안 되고, 네네.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어떤 식으로 미리 투자를 하고 집을 미리 마련을 하고 하는지를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거기 게시판이거든요. 임장 패밀리. 거기다가 질문을 다 남겨주십시오.